안녕하세요. 일신회계법인의 정성우 회계사입니다. 23년 12월 28일자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안수당 지급 범위 확대. 어, 종전에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도 지급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을 위한 신청 서식이 신설이 됐고요.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좀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지 21호 서식을 보시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또 파견 정보 주거 관련 비용, 위탁 연구 개발비 직접비의 40% 초과, 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계상 등과 같은 이런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신청 서식이 신설이 됐고, 또한 이런 신청은 협약 체결 이후에도 신청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엔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명문화가 됐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자체 규정 계상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보다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즉 우리 연구개발비로 쓰이는 거 말고 회사의 일반 비용으로 쓰일 때보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더 높은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숙박비 같은 경우에 뭐 일비를 우리 회사 비용으로 쓰실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만 원으로 잡았는데 연구개발비 규정 적용,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3만 원으로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식대 계상 조건이 좀 신설이 돼서 추가됐습니다. 신설 추가가 된 건데요. 회의비 식대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한해서 식대를 쓰실 수가 있다. 사후가 아니고요. 꼭 사전에, 그러니까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뿐만이 아니라 결제까지 완료가 돼야지 그 회의에 수반되는 식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추가가 됐다.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전보, 주거 관련 비용의 계상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약 때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추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공무원의 출장비 계산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큰 금액에 따라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기관 자체 규정이랑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큰 금액 따르니까 좀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만약에 우리 가끔 보면 우리 기업들 같은 우리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업 자체 규정 이제 기관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럴 때는 종전에는 뭐 실비로 계상을 하는 경우를 이제 인정을 이제 해오던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이 조항에 따르면은 기관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친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기관 자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종전과 같이 실비로 계상을 하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현물 회수액 산정 방식이 개정이 됐는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현물 회수액은 종전에는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미달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전체로 이제 회수액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제는 현물로 정한 현물 부담액을 기준으로 해서 미달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중 적정 사용 현금 연구비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삼아서 그 금액보다 부족하게 사용했을 때 그 부족 금액을 회수를 한다.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이 만약에 100이고 적정 사용 현금 연구비 사용 비율이 90%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실제 현물 사용액이 80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놓고 본다면 종전 규정에 따랐을 때는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100원과 실제 현물 사용액 80원의 차액인 20원만큼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중, 즉 100원 중에서 적정 사용 현금 연구비 사용 비율인 90%인 금액인 9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사용한 80원과의 차이, 즉 10원만큼 못 쓴 거를 이제 회수를 한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정이 됐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개정된 지 얼마가 되질 않아서 좀 해석이 뭐 이리저리 좀 분분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지금 3월 29일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요. 3월 29일 서울. 그때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해석사항들 좀 확인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사항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유튜브나 아니면 뭐 저희 회계법인 홈페이지 또는 저희 회계법인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